자, 우리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나오면서 분모의 유리와 중간부 반대인을 한 번씩 곱해서 합차 공식 이용해서 분모 유리하는 것도 배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수의 계산에서 곱셈 공식을 활용을 하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수의 형태에 따라서 곱셈 공식, 어떤 곱셈 공식을 쓸지가 나와요. 그래서 수의 형태를 좀 파악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곱셈 공식 암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야. 그래서 곱셈 공식의 암기가 또 필요하고요. 자, 우리가 곱셈 공식을 조금 활용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이용해요. 자, 한 번 더 복습해보면 우리가 공식이라고 해서 배운 것이 a 플러스 b의 제곱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뭐라고 했었지? 그치?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었어. 그치? 공식 이름은 완전 제곱식.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또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는 애가 완전 제곱식이었고, 그리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전개가 되는 애가 합차였어. 합차 공식이었지.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은 합차 공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공식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뭐 x 1차식 두 개의 곱인데 x 1차식의 개수가 1일 때와 1이 아닌 수들을 곱할 때도 있기는 했었지만 그 식은 사실 공식을 암기하지 않아도, 물론 암기하면 편해요. 근데 암기하지 않아도 연습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조금 이제 그 전개식이 잡히는 유형이고, 이 공식은 좀 반드시 암기를 하라고 얘기했어.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곱셈 공식이 수의 계산으로 해서 이루어질 거야. 수의 계산에서. 자, 그러면 수의 계산에서 곱셈 공식을 볼 거니까 예를 조금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01의 제곱을 계산한다라고 하자. 그럼 101 곱하기 101을 내가 그냥 세로셈으로 풀거나 계산기를 두들겨서 풀거나 그러면 곱셈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거지. 나는 그럼 101의 제곱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볼까? 자, 101은 100 플러스 1이죠. 100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어때?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되죠. 완전 제곱식에서 플러스 공식. 자, 그럼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풀듯이 한번 해볼게. 100의 제곱 플러스 2ab니까 200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100제곱은 만이에요. 자, 그럼 답이 얼마가 돼? 그치? 1201. 계산 나중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린다라는 거지. 어때? 수의 계산이지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구나.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지 않니? 자, 91의 제곱이야. 91의 제곱은 90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전 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90 제곱 플러스 29, 18, 2ab니까 2 곱하기 90 곱하기 1. 그러면 180 플러스 1의 제곱인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 8281. 계산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선생님이 곱셈 공식의 변형 중에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50 곱하기 45, 55 곱하기 45라는 수를 계산할 거야. 그럼 얘도 세부셈을 하거나 뭐 계산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할 거야. 그럼 봐봐. 55라는 수는 50 플러스 5고요. 45라는 수는 50 마이너스 5라는 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55, 이쪽에서 45. 근데 내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한 번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나오지. 합차 공식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 50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럼 50제곱이 얼마야? 2500이야. 2500 마이너스 25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계산 결과 얼마예요? 그쵸? 2475가 나온대. 2400 이렇게 해서 수를 계산한다. 즉 우리가 수의 계산에서도 곱셈 공식에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수의 형태를 딱 생각했을 때 요런 형태일 때 완전 제곱식, 요런 형태일 때는 뭐 합차 공식을 쓴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놓으면 좀 편하겠죠.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응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울 거야.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곱셈 공식을 배웠어. 그런데 오늘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배울 거야.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럼 뭐야? 맞아, 공식이야. 공식이야. 똑같은 공식이야. 똑같은 공식인데 그러면 선생님 변형 공식을 굳이 외워야 되나요? 라고 또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 곱셈 공식에서 이 외우는 그 암기하는 공식들이 인수분해에서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단원 공부할 때도 필요하지만 이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을 나중에 고등 과정으로도 그대로 가지고 가요. 이 공식 그대로를. 그래서 지금 외워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겨. 그래서 반드시 외워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곱셈 공식으로 다 할 수 없나요? 곱셈 공식으로 할 수 없는 식이 있기 때문에 변형 공식이 있겠지. 근데 변형 공식은 어떨 때 쓰냐면 우리가 주어진 식의 값과 구하고자 하는 식의 값이 다를 때, 대표적으로 다시 주어진 식의 값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값이 다를 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쓴다라는 거야. 자, 우선 변형 공식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근데 얘 변형 공식이 있다. 얘는 전개 공식이에요. 그냥 곱셈 공식. 기본 공식이고요. 변형 공식이야. 자, 이 공식은 a-b의 제곱 플러스 4ab라는 공식이 있어요. 다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4ab라는 공식이 있다. 자, 근데 요것만 선생님 한번 요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a제곱, 요거는 곱셈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그리고 뒤에 플러스 4ab가 있지? 얘랑 얘는 동유항이야. 그럼 식이 어떻게 계산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그럼 어때?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식은 다르지만 전개해서 정리한 식은 여기에 곱셈 공식과 동일한 식이구나. 너무 당연하지. 왜냐면 같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식의 형태만은 약간 변형해놨다 뿐이지 얘를 정리하면 그대로 전개식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의 곱셈 공식 변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플러스 있으면 마이너스 공식 있겠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된다. 자, 그럼 뭐 하나 보였어? 얘가 중간부가 플러스면 근데 우리 앞에서는 이 중간부 플러스 2, 마이너스 1을 결정하잖아요. 변형 공식은 약간 식을 조금 바꾼 거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 나오면 a 마이너스 b 나오고요. 그 뒤에 부호도 다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그럼 a 마이너스 b가 나오면 a 플러스 b로 나오고요. 그 뒤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간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로 해. 그리고 4ab가 나올 수 있겠다. 요거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 합차 아니야? 얘가 합차야. 이거 합차 아니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자, 요거는 변형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럼 두 가지 중에 뭘 쓰냐는 아까 말했지?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에서 뭘 주고 뭘 물어보는지에 따라 둘 중에 어떤 걸 쓸지가 결정되는 거야. 자, 우선 플러스 제곱의 공식이 하나 있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 제곱 이렇게 두 개의 공식이 있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2ab가 뒤에 붙고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면 플러스 2ab가 뒤에 붙어.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가 오면 반대부호인 마이너스 2ab가 나오거나 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면 플러스 2ab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변형 공식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알려줬던 부호 바뀌는 거 잘 기억해야 되고 위에 완전 제곱식의 변형 공식은 플러스 4ab 또는 마이너스 4ab지만 이 있죠?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변형 공식은 2ab로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요것만 조금 잘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전개해서 정리하거나 요식 전개해서 정리하면 요식으로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등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등호 이렇게 등호를 쓸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야? 얘를 전개하면 요 곱셈 공식의 식이 나왔으니까 두 식은 같다라고 의미하는 게 등호잖아. 그래서 요 식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건 간에 이 식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로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건데 이 분수식은 이제 암기를 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요. 암기하지 않아도 요 위에 2번 공식 있지. 요 2번 공식으로 생각하고 풀어도 문제가 풀립니다. 단지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가 되어 있는 것 뿐이야. 자, 예를 들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있어.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a의 제곱 그리고 a제곱분의 1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a의 제곱 그리고 a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맞아?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여기는 그냥 a제곱 얘는
a제곱 그리고 a분의 1의 제곱. 그럼 어때? 요 형태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형태 아니야? 그러면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형태니까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공식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 자, 플러스 공식 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선생님 이 공식으로 지금 할 거야. 변형 공식.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b라서 2a 그리고 a분의 1 이렇게 세 개를 곱해야 되는데 얘네 어차피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요 식의 변형 공식이다. 또 마이너스 공식이 있을 수 있어. 중간부. 그럼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ab니까 얘도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없어져서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요렇게 이제 뭐 외부 교재를 보거나 개념서를 보면 여기에 분수식의 곱셈 공식 변형식이 요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뒤에 이렇게 숫자만 붙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뭐지? 새로운 공식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냥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은 이제 무궁무진하게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값,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의 연관성을 찾고 곱셈 공식의 그 변형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시계값을 구하자. 자,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가 주어진 식에서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 개념을. 자, 우리가, 보통 시계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식의 값이잖아. 식의 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진 값들을 이용을 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식을 x값이라고 줄 때 x는 a 플러스 루트 b 내지는 뭐 a 마이너스 루트 b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주고 이 식을 요 x의 값을 주고 나에게 시계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자, 이거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변형하고 그 조건을 식에 대입해서 구한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제를 한번 풀어놓아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x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무리수를 줬어. 그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의 값을 구해라. 지금 선생님이 예로 얘기하는 것들은 너희가 공부하는 책에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이 개념 설명했으니까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나는 이 값을 구해야 돼. 근데 나에게 주어진 값은 이거야. 그럼 이 둘의 연관성이 뭔지를 찾아야 돼. 자,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요. 요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무리수만을 남기고 이항을 시켜 상수를.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x-2는 마이너스 루트 3 식이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요 식의 양변에 제곱을 해. 왜냐면 여기 루트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루트를 없애고 싶어. 이 루트를 없애려면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 얘는 등식이야. 두 식이 등호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얘를 전체 제곱하면 이쪽도 전체 제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가 돼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얘는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식으로 전개되기 전에 우리 눈에 보여.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이쪽에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이 부분이 보이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의 값을 구하면 되지. 자, 4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 식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니까 답은 5가 되겠지. 이렇게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문자 값이 이렇게 뭐 무리수로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문자의 값을 주고 시계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두 식 사이에 연관성을 찾는데 그 연관성은 두 식을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 상수를 이항시킨 거지. 그래서 상수를 이항시키고 뭐 오른쪽에 이렇게 무리수만을 남겨놔서 제곱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특히 제곱을 하는 방법, 전체 양변을 전체 제곱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시계값을 구할 수 있다. 문자에 요런 꼴로 주어진 시계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전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우리가 다항식을 전개할 때 앞에서 배웠던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공식을 이용하고, 그리고 때로는 분배 법칙으로 식을 풀어내야 될 때도 있죠. 그럴 경우가 되면 분배 법칙으로 식을 풀 건데, 다항식을 전개할 때 문자에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식을 전개한다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라는 공통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런데 얘를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곱해서 전개를 했을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지.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을 특히 전개할 때는 이 공통 부분을요, 하나의 문자로 바꾸어서 간단하게 전개하는 방법이 있어. 자,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바꾸는 것을 바로 치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전개는 치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식의 공통 부분인 x 플러스 y를 a로 바꿔볼게. a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a 플러스 1 그리고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우리는 a에 대한 1차식 두 개를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자, 이 식을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가 식을 이렇게 a에 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는 a 자리에 다시 그쵸? 치환을 했던 식을 넣어줘. 자,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 3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쪽으로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 식을 전부 분배 법칙 또는 곱셈 공식으로 풀어줍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풀 거야.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분배할 거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 이렇게 전개해주고 나서는 마지막 단계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줘야 간단히 이제 되는 건데 이쪽에서는 동류항이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식을 전개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을 할 때 공통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한 문자로 바꾸어서 즉 치환을 해서 식을 전개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